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7강의 1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지문 괜찮은 지문이에요. 자, 박스에 먼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learn은 to 부정사를 쓰죠. learn to 부정사.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그리고 want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절이 나와 있죠. whatever부터 life까지. 이 안에서 whatever이 복합관계 대명사로서 주어 역할합니다. 그리고 signifies가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want의 목적어절을 우리는 명사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름을. 다음에 currently란 부사는 signifies란 동사로 수식합니다. 부사는 동사로 수식한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수능에도 출제가 되고 내신에도 나오죠. 다음 박스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by라는 전치사가 보일 겁니다. 그 뒤에 역시 what절이 목적어절인데 그 안에서 what은 want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옆에 if로 나왔죠. 가정법 과거 완료 내용인데 자 밑에 보십시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입니다. 반대 내용이.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반대죠. 공식은 조건절과 주절로 나누어지는데 if 주어 다음에 had pp입니다. 가장 큰 틀이 had pp고 had been 다음에 형용사나 명사 쓸 수도 있고 could have pp도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had pp가 큰 틀입니다. 그 다음에 주절은 would, could, might, should는 잘 안 쓰죠. 부정이면 not, 긍정이면 not 빼고 have pp 또는 have been ing 진행일 때는 또는 have been 형용사 명사 됩니다.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는 것은 스피킹이나 라이팅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세분화 시켜놨어요. 어쨌든 위에 보시면 if nature 다음에 had programmed라는 단어 나오죠. had pp 그 다음 줄에 would have had 나오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5형식 구조로 쓰는데 프로그램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선천적인 어떤 느낌이 깔려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목적어가 to find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선천적 느낌이 깔려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다음에 셋째 그 옆으로 쭉 가시다 보면 with whom to live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 다음 to 부정사. 이 네 단어의 문법적인 어떤 구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럴 때 이 to live라는 이 부정사가 원래는 we could live 주어 동사였는데 부정사로 고치면 to 부정사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us라는 단어가 우리죠. 그래서 뒤에 똑같아요. we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누군가,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하니까 with가 되는 거고 앞에 someone이 whom의 선행사입니다. someone이 whom의 선행사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with whom to live, with whom we could live 똑같습니다. 다음에 urge to find에서 to 부정사가 해석할 때는 urge를 수식합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동격 관계입니다. 그래서 욕구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 어떤 욕구냐면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가 거의 없다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동격 의미입니다. 근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수식하듯이 해석하시면 되고 way도 마찬가지예요. way 뒤에 to 부정사 오는데 해석할 때는 to 부정사가 way를 수식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동격 관계입니다. 그리고 make life better는 5형식 구조죠.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what부터 그 다음 줄에 second car까지가 what절이 주어절이죠. what절이 주어절이고 동사는 단수로 받기 때문에 is입니다. 그리고 is considered가 수동 형태죠. be 플러스 pp. 그리고 what절 안에서 what은 다시 주어 역할합니다. what절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human motivational plasticity라는 단어, 인간의 동기부의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선행사로 나오죠. 그 다음 콤마 있고
관계대명사 which입니다. 이때 which는 앞에 있는 인간의 동기부의 유연성을 받아주기 때문에 단수로 받죠. 그래서 is rooted in이 되는 거고 풀었으면 and is로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비동사 다음에 that절이 보호절이 되는데 that은 접속사가 됩니다. 여기는 what을 쓰면 안 되죠. 보통 접속사 되다고 what하고를 보통 내신에서는 많이 내거든요. 그럴 때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접속사 되시고 뒤에 문장이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호가 빠지면 what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자, 이번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박스에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버시스 벗. 벗은 아주 좋은 힌트입니다. 문장 삽입 문제에서 역대 문장 삽입 문제 모의고사 통틀어서 however이나 but이 제일 많이 나왔는 거죠. 가장 좋은 단서죠. 자, 해석해 보면은 문화적인 동물이죠. 문화적인 동물은 tune into는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답니다. 그의 사회에 주의를 기울였답니다. 기울인다. 그리고 as a society's standard change from year to year or century to century입니다. 사회의 기준이 변함에 따라서 from year to year, 해마다 or century to century, 세기마다죠. 사회의 기준이 해마다 또는 세기마다 변함에 따라서 또는 변하면서 각 개인은 원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뭘 원하는 걸 배우냐면은 whatever currently signifies the good life죠. 이때 signify를 정확히 알아놓으세요. 의미하답니다. 그래서 현재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원하는 법을 배운다. 원하는 것을 배운답니다. 현재의 행복한 삶을 목적을 먼저 해석하면 해석이 좀 부드럽잖아요. 현재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원하는 것을 배운답니다. 사람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뿌리가 사회적 동물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대세를 보통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죠. 그죠? 자, 그럼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박스 속의 두 번째 줄에서 각 개인이 현재 좋은 그런 삶,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원하는 걸 배운다. 이 말 포인트입니다. 자, 박스 밑에 첫 번째 줄에 social comparison은 사회적 비교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꽂아놓으세요. 이 지문은. 사회적 비교의 힘은 중요한 요소다. 인간의 동기부여에 사회적 비교의 힘은 인간의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소다. 인간이 어떤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자기가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하면서 내가 나아져야 되겠다, 잘해봐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를 부여받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비교의 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을 동기부여시켜주는 데는. 이거는 사람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그죠? 그 다음 문화적 동물은 그들의 목표를 세트는 정하답니다. 어떻게 정하냐면 그들의 지역사회 또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의 목표를 정한다. 또는 무엇을 원하는지에 의해서 그들의 목표를 정한다. 아, 저런 사람들이 남들이 뭐뭐를 원하는구나. 그걸 보고서 자기들의 목표를 정한다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사회적 비교라는 이야기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정법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의 생태계죠. 이 자연이 우리 인간이 단순히 푸드는 식량이죠. 쉘터는 주거지,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을 찾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면 사람들은 would have had a little urge to find ways to make life better once those basic natural goals were satisfied입니다. 일단 그러한 기본적인 natural goals죠. 자연적인 목표. 여기서 자연적인 목표는 내가 먹는 거, 내가 주거지, 나의 주거지, 함께 살 사람. 이런 기본적인 자연적 목표가 충족이 되면은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 방법을 찾으려는
충동을 거의 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것만 충족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인간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자꾸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한다는 거지. 높아지려고 하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거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What is a luxury for one generation such as cable, television, or second car is considered a necessity in the next generation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앞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적인 어떤 목표가 충족되면 더 이상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가 거의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3번에 뭐가 나왔냐면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든지 세컨카는 차가 한 대인데 또 여유 있는 자기 두 번째 차 있죠. 세 번째 차, 여유 있는 차, 자동차. 그런 차와 같은 한 세대에서 사치품이었던 거죠. 그렇죠. 굳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한 세대에서 사치품인 것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필수품으로 여겨진다. necessity. 이거는 뭐예요? 한 세대에서 사치품인 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필수품이 된다는 건 바뀐다는 이야기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갑자기 아무 이야기도 없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죠? 3번이 들어갈 겁니다. 박스를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자,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그런 더 이상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 방법을 찾을 욕구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문화적 동물은 거의 사회에 주의를 기울이거든.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해마다, 세기마다 변함에 따라가지고 각계에는 뭐냐? 현재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원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야. 더 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3번에 바뀌는 내용이 이어지는 설명이 나왔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에 들어갑니다. 4번에 The shifting standard, 그 바뀌는, 변하는 기준들, 행복에 대한 그 바뀌는 기준들이 depend on이죠. 의존한다. 또는 뭐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Human motivational plasticity입니다. 인간의 동기부의 유연성에 달려있다는 것은 유연하게 변한다는 거야. 탄력적이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인간의 동기부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웃을 따라가는 것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이웃을 따라가는데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바로 사회적 비교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제 이해가죠? 그래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요소는 대절이다. 문화적 동물은 그들의 또래 또는 동료들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발전하고 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 세상의 문화가 발전해 왔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문화가 진화하고 발전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그렇고 스마트폰 인터넷도 그렇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전체를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주제문이죠. 사회적 비교의 힘이에요. 사회적 비교의 힘은 인간의 동기부여의 중요한 요소다. 인간은 문화적 동물로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비교와 인간 동기 간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인 자연적 목표를 넘어서 변화하는 그 사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세대의 사치품이었던 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필수품으로 여겨진다는 말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문장, 7번째 문장에 결론을 내리는데 인간의 동기부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변화하는 행복의 기준은 자신의 이웃을 따라가려는 데 뿌리를 두고 있고 동기부의 유연성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적 비교의 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요소로 계속 작용한다,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자, 이 지문 좋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어차피 글의 순서와 문장 위치는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7강의 2번으로 다시 우리 만나죠. 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7강의 2번 지문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살펴보고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문법이 몇 가지 없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realize란 깨닫다는 타동사가 보이죠. 뒤에 대시 보입니다.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대선 접속사입니다. 그 대절 속에서 이형식 문장 구조가 나와 있죠. 다음에 박스 밑에 첫 줄에 suggest도 무엇을 말하다란 뜻으로 쓰임이 여기서 타동사입니다. 대시 접속사하고 이번에 대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 구조고요. 두 번째 줄의 대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size s가 붙었죠. size up s가 붙었어요. 그리고 size up은 평가하다는 뜻이고 그 뒤에 나오는 before it은 앞에 있는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에 if it 할 때 it은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리키고 determine 역시 결정하다란 타동사입니다. 대시 접속사가 되죠. 그리고 한 줄 건너뛰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it is good to have가 보이죠. it이 가조입니다. to 부정사가 진주어 문장 구조고 뒤에 a secondary detailed processing system이 선행사가 되죠. 대선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동그라미 5번에 보면 you performed부터 non-consciously까지가 문장의 주절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주절 다음에 자 이거는 알아두세요. 콤마 다음에 이와 같이 followed by가 나오면 뒤이어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followed는 pp입니다. by 앞에서 뒤이어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를 잘 봐두세요. 자, 문법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없었어요. 간단한 것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문장 위치는 박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힌트이기 때문에 however이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히 박스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역접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앞에 upon closer analysis입니다. 더 자세히 분석을 하자마자 upon은 on하고 똑같아요. 뒤에 명사나 ing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 더 자세한 분석을 하자마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는 자세히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충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자세히 분석하자마자 너는 대체를 깨닫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앞에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나 내용이 나오면 그 다음 이걸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해석을 다시 해보면 그러나 더 자세히 분석을 하자마자 여러분은 깨닫습니다. 그 물체가 또는 그 대상물이 작은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다는 거죠. 그리고 you go on your way. 여러분의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가지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내용은 가지가 아닌 다른 걸로 착각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자, 내용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 미국 신경과학자인 이 박사는 대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무의식적 위험 감지기가 대절이잖아요. 관계 대명사인데 before 뒤에 보면 그 들어오는 정보가 의식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 의식적인 인식이라는 건 내가 정확하게 의식적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의식적인 인식에 도달하기 전에 그 들어오는 정보를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1차적인 단계인가 보죠. 2단계가 이제 의식적인 인식으로 돌아오는 단계죠. 만약에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가 대처를 결정해버리면, 자, 그 들어오는 그 정보죠. 연결이 딱딱 돼서 들어가 붙어갖고 그 정보가 is threatening입니다. 위협적이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것은 triggers 일으킨다는 거죠. A fear response입니다.
공포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공포 반응. 이건 진짜로 위협적일 때는 공포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Because this non-conscious analysis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이 is very fast,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은 상당히 허술하고 가끔씩은 오류를 범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 박스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세히 분석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좋다는 거죠. 뒤에 관계대명사를 좀 먼저 해석할게요. 이러한 앞에 이제 오류를 범하곤 했다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을 can correct,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2차적이면서 세부적인 처리 체계, 처리 시스템을 가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번에 예가 나오죠. 스포즈.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길 한가운데에서 길고도 마른 갈색 물체를 보게 됩니다. 라고 가정해보자 이거죠. You first thought.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뱀이다. 이거죠.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그리고 you stop quickly with a sharp intake of breath입니다. 여러분은 빠르게 급하게 숨을 들이면서 멈춘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는 2차적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그 물체가 작은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다. 그래서 길을 계속 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according to 이 박사, 레독스 박사에 따르면은 여러분은 performed, 수행을 했습니다. an initial, 초기의 허술한 분석이죠. 무의식적으로 그 나무 가지에 대한 초기의 허술한 분석을 했어요. 수행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의식적인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진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그냥 체계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가는 지문이었고 박스가 들어갈 자리가 저 밑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글의 순서나 문장 위치는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오후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17강의 3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특강 영어 17강의 3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박스를 보면 say라는 동사 보이죠? 타동사입니다. 뭐뭇을 말하다. 대절이 목적어, 대시 접속사입니다. 이걸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become은 현대 영어에서는 이형식 자동사로 주로 쓰입니다. 다음에 본문의 두 번째 줄에 to learn과 to love라는 부정사가 병렬 구조로서 해석할 때는 앞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 욕구를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건 뭐 무슨 용법이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에 동그라미 1번. day부터 쭉 가서 다음 줄에 concept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 주절이죠. 그 다음 콤마 다음에 understanding이 나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이때 현재 분사에 해당되는 동사 understand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절이 나오죠. when부터 그 다음 줄에 another까지가 목적어 절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됩니다.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 그리고 다음 줄에 another은 뒤에 보통 단수명사를 쓰는데 그 단수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nother은 혼자서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area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are more likely to 부정사, 동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recognize, 인식하다란 타동사인데 역시 간접 의문문이 두 개 나오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인 두 개의 간접 의문문이 병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reveal, 역시 드러내다라는 뜻으로서 타동사고 뒤에 웬절이 간접 의문문이고 또 웬절이 간접 의문문 두 개 나왔죠. 역시 병렬 구조입니다. 의문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두 번째 when it's best to follow는 it이 가주어고 to follow가 진주어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인데 이 solve는 to solve도 가능합니다. 목적격 보호에서 help는. 다음에 그 다음 줄에 encourag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로 씁니다. encourage는 권장하다, 장려하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teach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4형식 구조인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도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리고 쭉 가서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두 개 나오죠. 목적 보호가 병렬입니다. to tune out and to focus on. 그리고 focus on의 목적어 what이죠. 역시 간접 의문문이죠. 이 what counts as count는 일형식 자동사로 중요하다는 뜻으로 matter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encourages, teaches, 그 다음 hints, 그 다음에 allows 4개의 동사가 병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어떤 부분을 다 살펴봤고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박스에 보시면 그것은 평생 학습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었죠. 그럼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내용은 이 박스 앞에 있었을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을 향상을 시킵니까? 그것은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단지 배우려는 본질적인 욕구, 그리고 학습 과정 또 배움의 과정을 사랑하는 그런 본질적인 욕구를 가지고서 시작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는. 일단 배우려는 욕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는 것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평생학습자란 단어가 나오죠. 아까 박스에 봤죠? 평생학습자들은 또한 흔히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분야에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박스하고 뭔가가 매치가 될 수 있죠.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1번. 1번은 지금 앞에 나왔던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을 부연상수해 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서 they, 그 평생 학습자들은 파악을 합니다. 다음 줄에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복잡한 특징들, 그 다음 중요한 세부 요소들의 가치를 파악을 해서 언제 하나의 영역으로부터 개념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합니다. 지금 방금 하나의 영역에서의 개념이 또 다른 영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이 말이 자체가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니까 일단은 박스는 1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됐죠? 다음에 on the contrary입니다. 오히려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상당히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끝이 나고 어디에서 그들의 지식이 시작이 되는지 자기들의 지식과 끝을 안다는 이야기야. 이거를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전문가라면 자기의 지식이 시작점이 어디고 끝나는지 어딘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파고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근데 일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은 안답니다.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이 정도는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죠. 입안에 들어가는 게 앞에 나왔던 그 말이
평생 학습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반드시 될 필요는 없다. 전문가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왜? 한 분야의 영역이 또 다른 한 분야에서 나오는 개념이 또 다른 분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언제 제공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평생 학습자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식이 어디에서 끝이 나고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아. 자기 자신을 잘 한다는 거야.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인식된 그런 지식의 한계는 또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이 언제 필요되어지는지 이걸 드러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어떤 리더를 이끌어가는 걸 따르는 것이 언제 가장 좋은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에서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평생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이라든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 또 평생 학습이죠. 이 평생 학습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우리에게 어떤 세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가능한지를 힌트를 주고 암시를 해주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주변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의 방법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는 평생 학습자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통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때에 따라서 협업의 필요성, 그리고 타인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문장에서는 평생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철저히 한번 복습해 보시고 왜 2번이 답인지를 약간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1월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17강의 4번에서 또 우리 만납시다. 바이.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7강의 4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이 몇 개였기 때문에 내용을 해석을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스에 먼저 보시면은 힌트가 있는 걸 보세요. 지금 평범편을 꺼놨는데 오늘날의 세계에서란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런 표현이 보통 나오면 앞부분에 과거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조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힌트고요. 그 다음에 with mass media입니다. 매스 미디어와 함께 그런 뜻이죠. 그리고 the world has become 현재 완료입니다. 세상이 localized는 국지적인이죠. 지역적인, 국지적인, 덜 국지적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다양하다. 세상은 덜 국지적이지만 매우 다양하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과거의 국지적인 범위가 굉장히 작았지만 이제는 덜 국지적이다. 옛날엔 국지적인 범위가 많았지만 이제는 덜 국지적이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We live in a world. 첫 번째 문장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데 a world는 선행사가 되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죠. 보통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이게 장소로 해가지고 where를 쓰는 그런 문법 문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has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where이 아니고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where는 뒤에 주어 동사로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뒤에 our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입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둘 다에 대한 그런 적응의 측면에서 이때 to는 뭐뭐에 대한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둘 다에 대한 적응의 측면에서 항상 매우 다양했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우 다양했던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에 이러한 다양성들은 그대로 문장이 연결되죠. have existed입니다. 현재 완료죠.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over many years of human evolution with limited conflict입니다. 제한된 어떤 갈등을 가지고서 수많은 세월의 인간 진화에 걸쳐서 이러한 다양성들이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1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게 initially, 초기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초기에는 과거에를 말합니다. 그러면 박스에 오늘날의 세계에서란 말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조 방식으로 뒷부분에 오늘날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1번은 들어갈 수 없다. 자, 초기에 when conflict occurred입니다. occur은 자동사죠. 일어나다, 발생하다인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죠.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능합니다. 그 갈등은 happened mostly in area where 이때 area는 선행사고 where이 관계부사예요. There was competition for natural resources needed for the survival and the functioning of particular societies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관계부사절이 needed라는 단어는 need가 타동사로 뒤에 목적어 와야 되는데 pp니까 뒤에 목적어 없지요. 그래서 뒤에서 해석을 해 들어가면 생존과 for the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사회의 어떤 functioning이죠. 기능을 위해서 필요되는 그런 천연자원이죠. 천연자원을 위한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이 있었던 area, 그런 지역에서 대부분 그 갈등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뺏고 공격하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한 사회의 어떤 기능을 위해서도 자기들이 자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것에 대한 예인데 이 this라는 단어는 앞에 문장을 받아주기 때문에 2번에도 박스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한 사례는 경쟁이었다는 겁니다. 뭐 사이 경쟁이냐? The Plains Indians인데 평원 인디언을 해가지고 북아메리카 대륙 중부의 평원지대에 살았던 북미 인디언 원주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테리토리는 영토고 버팔로는 그 들소죠. 아메리칸 들소. 그래서 영토와 버팔로를 위한 그 평원 인디언들 사이에서 경쟁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의 사례다는 겁니다. 그럼 평원 인디언들은 자기들이 버팔로를 먹고 생존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 3번에 보면 더 버팔로가 나오죠. 계속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3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팔로는 roam은 돌아다니다는 각주의 단어가 나와요. over the plains, 그 평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자, 이게 주절이에요.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콤마 보이죠. 그리고 thus가 나오고 ing가 나와요. 이때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어제 토익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thus만 문법 문제로 비워져 있는 문제를 제가 풀어줬어요. 토익 문법은 이런 것도 괄호 비워놓고 뭐가 들어갈지를 묻습니다. 그 수능은 안 나오죠. 수능은 코징을 물어보죠. 현재 분사로 오히려.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다시 보면 그 버팔로는 평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들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거야. 왜냐하면 부족들은 버팔로가 필요하니까. 영토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주 식량 공급원인 버팔로에 대해서도 버팔로를 위해서도 부족도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킨 거예요. 자, 그럼 1, 2, 3까지는 들어갈 틈이 없네, 그죠? 4번 문장에 4번에 보면 뒤에 올도 비록 이러한 갈등들이 종종 심각했다, severe 심각했다 하더라도 they were highly localized. 그 갈등들은 매우 국지적이었다는 거죠. 매우 국지적이었다. 작은 어떤 부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광범위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디언들이 살았던 그 영토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겠죠? 그럼 4번도 들어갈 수 없어. 그럼 결국 5번이 답인데, 결과적으로 다양한 가치들을 가진 많은 문화들이죠. 이 평원의 인디언처럼 다양한 가치를 가진 많은 문화들이,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나옵니다. have come.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는 거죠.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완료 나오죠. 증가를 시켰어요. The potential, 가능성을, 오해와 갈등에 대한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는 말로 현재 완료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부터 2, 3, 4까지 쭉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박사가 들어가면서 오늘날 세계에서는 대중매체들을 가지고 세상이 덜 국제적이 되었고 그렇지만 여전히 다양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문화들, 이 다양한 가치를 가진 많은 문화들이 서로 접촉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오해와 갈등에 대한 가능성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증가시켰다. 이런 의미로 마무리를 해야 글의 흐름이 맞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질문은 어떻게 아주 단순하게 보면 시제로 접근해도 5번이 답입니다. 물론 해석은 해야 되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고요. 저는 또 17강 5번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죠.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열공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17강의 5번 문장 위치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순서대로 볼 테니까 맨 위에 박스부터 먼저 봅시다. know라는 단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타동사지요. 여기서 wiser이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목적어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are being monitored, 현재 진행 수동 형태죠. 그 다음에 take는 R에 연결되는 PP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or 다음에도 limited도 R에 연결되는 PP로 병렬 구조입니다. 타동사의 목적어절 간접 의문문이죠. 다음에 박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테크놀로지가 보입니다. 이게 선행사죠. that은 뒤에 주어가 있으니까 주격은 아니고 exposed to, be exposed to, 뭐뭐에 접하다, 노출되다죠. 이 to 뒤에 목적어로서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가 선행사가 되어서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죠.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위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절이 나오는데 역시 간접 의문문 어순입니다. How much freedom,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교사들에게 주어야 하는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grant는 사행식 동사로 쓰였고 teachers가 간접 목적어고 그 다음에 how much freedom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로서 직접 목적어가 how much freedom, 의문 부사하고 연결돼서 앞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줄에 involved in, 뭐뭐와 관련되다는 표현인데 question즈라는 명사로 수식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앞 중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which are 이게 생략됐어요. which are involved in, 뭐뭐에 관련되다. 원래 be involved in이 뭐뭐에 관련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하고 pp만으로도 앞에 명사, 원래 선행사였죠. 그걸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이 전치사고 allowing이 동명사인데 allow는 유명한 구조를 갖고 있죠. allow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목적의 보호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또 about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또 간접 의문문이 나와 있죠. 이 지문은 간접 의문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How their children might be exploited on the internet 이렇게 되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동사구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they question이 타동사고 역시 간접 의문문인데 두 개가 나와 있죠. Y절이 두 개, 병렬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classroom educators가 선행사고 콤마 찍고 후입니다.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것은 그 선행사가 고유명사나 또는 특정한 명사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교실에 있는 교육자들, 교사들이겠죠. 그걸 후로 받았어요. 콤마 찍고 후. 그렇게 해서 문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문장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박스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힌트가 될 수 있는지, 뭐 단서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학생들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그들이 좋아하는 도구가 constantly, 지속적으로 are being monitored,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taken away from them에서 이때 them은 학생들이죠. 학생들로부터 빼앗아 가는지, 즉 학생들이 빼앗기는지 말이죠. 교사들이 빼앗아 가겠죠. 학생들로부터 뺏겨지는지, 그들이 좋아하는 도구가 학생들로부터 뺏겨지는지, 또는 학교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도구가 제한을 받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학생들은. 왜 그런지.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디지털 시민권,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그리고 개인정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에게 논의의 목록 위에서 높다. 이건 직역이지만 중요도 높은 논의 항목이다 라는 게 의역입니다. 중요성이 높다는 얘기죠.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리터러시를 합성한 단어로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1번에 보면 교사들이 나오죠. 내가 형광펜을 표시를 다 해놨어요. 교사들은 are concerned,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답니다. by the amount of technology, 기술의 양에 의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 어떤 기술 양이냐면 학생들이 on a regular basis는 정기적으로 한 단어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돼. 정기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양에 의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양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이 기술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리고 are debating, 논의하고 있다. How to handle those technology tools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그러한 기술 도구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고 논의하고 있답니다. 교사들은. 두 번째, school administrators입니다. 학교 관리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as well as니까 as well as 뒤에부터 먼저 해석을 할게요. 개인적인 또는 교육적인 용도를 위해서 학생들이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에 관하여 그들은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방금 했는 해석 정확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해석은 정확히 해놔야 돼요. 그리고 구조도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 3번에 이번에 부모님들이죠. 지금 교사, 학교 관리자, 부모님들 순서대로 지금 걱정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뭐에 대해서 걱정하냐면은 그들의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인터넷을 보고 나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에 보면 그들은 question, 의문을 제기한다 라는 뜻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맞으면 지금 4번에서 박스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스에서 학생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대의가 부모님이 아니면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4번이 답이죠. 자, 일단 그들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왜 교육이 그들 자신의 기술 선호를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왜 교사들과 학교 관리자들이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지 않은지를 의문을 느끼고 있다, 의문을 제기한답니다. 그럼 이 부모가 아니죠. 학생들이겠죠. 그럼 답이 4번이겠죠, 지금. 4번.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학생들은 왜 그들이 좋아하는 도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빼앗겨지는지 또 학교에서 제한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 그러면서 4번 뒤에 학생들은 의문을 품고 있어. 왜 교육이 그들 자신의 기술의 선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지, 또 왜 교사나 관리자들이 학생들이 기술을 가지고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 있지 않은지 그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야. 그래 말이 맞지. 그러면서 5번에 위에서 교사나 학교 관리자나 부모님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5번에 이러한 우려들은 나옵니다. 리드백도 다시 교실에 있는 교사들, 교육자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사들이 뭐냐면 후죠. Must be conscious of all these issues. 모든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대화나 담화들의 어떤 관점을 제시해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건 제시해줘야 한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찾았죠.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다시 해보면은 도입 부분 첫 번째 문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디지털 시민권,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전 및 개인정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했고 두 번째 문장부터 쭉 이어서 6번째 문장까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끼는 우려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기술의 양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는 교사와 학생들의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나쁘게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도구가 제한되거나 감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7번째 문장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죠. 그럼 교육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교육자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 관점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7강의 5번 지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6번 지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17강의 6번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꼭 하세요. 자, 박스 밑에 보면 over라는 전치사가 보이죠? 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y가 의문 부사, 그 다음 주어 동사죠. 간접 의문문이죠. 이제 이해되시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또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매틀이 중요하다고 해석될 때는 카운트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정식 자동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면 is offered by가 BPP by 수동 형태죠. 다음 두 번째 줄에 the word creativity와 itself는 같습니다. 그래서 itself는 the word creativity를 강조하는 제규대명사 용법입니다. 세 번째 줄에 the Latin verb creare,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를 콤마 다음에 위치가 선행사로 받아줍니다. 특정한 명사이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계속용법 그런 거는 이제 쓰지 마세요. 한글 열심히 여러분이 인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영어를 보고 여기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들어가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쓰는 경우는 회화에서는 안 씁니다. 라이팅, 즉 문어체에 쓰죠. 그리고 독해할 때 우리 인식을 하고 영작할 때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멘트라는 단어 보이죠? mean, 멘트 3단 변화죠. 근데 mean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을 때는 의미하도록 해석합니다. 여기서 bringing과 making과 producing 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줄이 꺼져 있다는 거는 앞에를 똑같은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는 건데 어차피 멘트의 목적의 역할을 합니다. 동명사로 병렬 구조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줄 중간에 be applied to, apply A to B는 A를 B에 적용하다가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리고 형광펜 하나 보이시죠? not.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옆에 instead 보입니다. instead나 rather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문장이 부정문이나 또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진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개가 붙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박스는 1번에 일단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요걸 봐서도 1번 답이 아니구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스킬입니다, 스킬.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이야기해 주는데 외워놓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중간에 보면 콤마 more similar 하고 쭉 가서 다음 줄 art 다음 콤마 나옵니다. 그 앞에 arts and artist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콤마 뒤에는 which word이 생략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different terms와 arts and artist는 동격 관계를 나타내고 정확히 말하면 이 선행사가 different terms죠. arts와 artist라는 이 다른 용어들 이런 뜻이죠. 어쨌든 중간에 which word이 생략되었다. 그 다음에 진짜 동사는 different terms의 진짜 동사는 were입니다. were applied to죠.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끝부분에 artistic 다음에는 forms of making이 내용상 생략이 되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as such는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런 거는 외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가면 usage 주어죠. usage. 자, 월이 동사죠. 주어 동사 수일치는 당연히 중요한 거죠.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4번에 it is only가 부사, in the 15th century가 부사구 대신 나오죠. 이때 강조구문. 그럼 이 강조구문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it이 나오고 비동사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또는 부사하고 부사고 연속 나올 때 이런 경우일 때 뒤에 that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은 이런 경우는 그냥 순서대로 쭉 해석하면 돼요. it is that을 날려버리고 이따가 해석할 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begin은 to 부정사, 동명사 둘 다 써요. 또 똑같죠.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수동적 의미이기 때문에 began to be used,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수동 형태로 씁니다. to be pp. 그 다음 줄에 was challenged, b 플러스 pp 수동 형태죠. 그리고 and 다음에 replaced pp죠. 그래서 앞에 was는 공통이고 pp and pp끼리 병렬구죠. 그 다음 during the enlightenment인데 계몽주의 시대 동안에 during은 뒤에 특정 기간, 특정 시간이 나옵니다. 이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어요. 특정한 시간 기간이 나오면 during을 씁니다. 그 반면에 for는 숫자가 나옵니다. 일단 수치가 나와요. 3시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할 때.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체 시간 길을 나타낼 때 for 쓰고 during은 특정 시간, 특정 기간 명사가 온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고,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시면 형광펜은 미리 몇 개 작업을 해놨어요. 더스라는 말이 나와. 더스는 보통 보면 결론을 말했습니다. 앞에 쭉 어떤 이유 원인 나오다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결론을 말합니다.
자, for hundreds of years입니다. 수백 년 동안 creativity, 창의성이죠.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was associated with, 연관이 되어졌답니다. the divine, 더 플러스 명사가 되죠. 더가 있으니까 뒤에는 divine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더 때문에 명사를 써가시면 되죠. 신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거죠. as opposed to, 외우면 되네. 뭐뭇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정의고 규정이겠지만 내용은 창의성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럼 앞부분에 분명히 신과 연관된 이야기를 쭉 할 겁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역사가 중요한 그 이유의 아주 좋은 사례 이렇게 해도 되고, 왜 역사가 중요한지에 대한 좋은 사례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특히 오래된 역사 있죠. 이것은 is offered by, 제공이 되는데 taking a close look at, 자, take a close look at은 자세히 살펴보다거든. 그래서 창의성이란 그 단어 자체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제공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연구하고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 사례. 그러면서 1번에 두 번째 줄에 그 용어의 etymological, 이거는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어원학의 뜻이죠. 어원적 뿌리죠. 그 용어의 어원적 뿌리는 take us back to the Latin verb creare, 우리를 다시 라틴어 동사인 creare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즉 라틴어 동사 creare로 그슬로 올라간다는 거죠. 의미는. 근데 그 creare란 그 동사가 위치입니다. 뭐를 의미했냐면은 bringing something forth는 타동사 대명사 부사예요. 타동사하고 반드시 대명사 중간에 들어가고 부사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뭔가를 만들거나 또는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나가 나오죠. 이 개념은 노션은 컨셉션, 동요죠. 이 개념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에는 수세기, 수백 년 동안 인간의 창의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 위에서 박스에 나오는 말과 연관되죠.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수백 년 동안. 그러면서 1번에 대신에 창의성이란 그 개념은 신과 자연의 생산 능력, 생성 능력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말로 이제 앞문장을 받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제 쭉 흐름이 매끄럽게 갑니다. 그 다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먼저 건드리면 좀 부드럽죠, 해석이. 오늘날의 그 예술의 개념과 더 유사한 아르스 또는 아르티스라는 다른 용어들이 기술적이고 예술적인 제작 형태에서 인간의 제작 형태에 적용이 되었답니다. 인간의 제작 형태에 적용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As such, 따라서 the earliest 13th century, 13세기 가장 초기에 창조하다, create라는 그 용례는 world in the passive past particle was created입니다. 수동태 과거 분사에서 사용되어졌다. 즉 창조되었다, was created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인간이 직접 하면 창조하다는 말, 인간이 창조하다는 말도 능동태로 쓰는데 신만이 하는 거니까 인간은 창조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13세기 가장 초기에 창조하다의 그 용례는 수동태 과거분사였다. was created로 사용되었다는 거야. 왜?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걸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조구문이었다 그랬죠. 단지 15세기에 이르러서야 그 create, to create, 능동 to 플러스 동사원의 능동 형태죠. 현재 시제, 현재 형태죠. create가 현재 형이잖아. 그래서 the
present tense, 현재 시제인 to create, 그리고 present particle, creating, 현재 분사인 creating, 동사 이런 형태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15세기가 되어서야 인간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4번에서 뭔가 뒤집어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5번이에요. 5번에 보면 이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 최초로 도전을 받았단 말이 나와. 인간이 창조하자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개념이 도전을 왜 받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어지는 문장과 5번이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안 맞죠? 어긋나죠? 근데 박스에 보면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창의성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어 있다. 근데 이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흐름이 맞잖아. 그죠? 그럼 4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5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으로 그냥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4번을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 거니까 찍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replaced, more or less는 거의라고 해서 가세요. 거의 완전히 대체가 되었어요. During the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에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이 뭔가를 다 창조한다, 창작품이란 용어를 편안하게 사회에서 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자, 어떻게 보면 누가 이렇게 정의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영향이 크겠죠. 과거에는. 자, 이렇게 해서 17강 6번 지문을 문법부터 내용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예시로 creative라는 단어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근데 creativity라는 단어의 어원적 뿌리는 라틴 동사인 creare 이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의 전개가 시작되는 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면서 창조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신과 자연의 생성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아르스와 아르티스가 인간의 기술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제작 형태 모두에 적용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문장, 일곱 번째 문장, 여덟 번째 문장에서 결과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13세기 가장 초기에 창조하다의 용례는 수동태 과거분사였다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15세기 이르러서야 현재 시제와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 시작했었다. 이제 인간이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수백 년 동안 창조성은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 근데 결론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인간이 아니라 신과 연관되었다는 이 개념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진 거지. 르네상스 시대에 처음 도전을 받았고 이 개념이 계몽주의 시대는 거의 완전히 대체되었다. 이제는 인간이 창조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설명이 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복습할 때 차근차근히 복습을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변형 문제는 물론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라든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아니면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단어, 해석, 내용 정리,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문장의 흐름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변형 문제를 풀더라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에 말한 그런 내용이 그런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 걸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형 문제를 푼다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잘 염두해 두세요. 저도 고3을 30년 이상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정도의 팁은 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학생들 봐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는 5월 10일 날 제가 수술을 갑니다. 왼쪽 어깨가 파열되어 가지고 학원에서 전기 작업을 하다가 파열이 되어서 어깨 수술을 들어가서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병원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단어 영상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한쪽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아픈 상태에서 어쨌든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고 그다음 병원에 해가지고 한쪽 손에다도 올려드릴 테니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때 왜 독해 영상이 올라오지 않으면 왜 올라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MDSM이 수술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강좌 18강에서 뵙겠습니다. 바이.